은퇴에 제일 크게 겪는 첫 번째 어려움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 시간 뽀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셔요. 5, 60대 퇴임자들 등산하지 마세요. 골프 시간 엄청 많이 들죠.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퇴임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취미로 준비하실 것은, 제일 큰 거는 출근을 안 하는 거죠. 처음엔 너무 좋죠. 출근을 안 하니까 마음대로 쉴 수 있고 놀 수 있고 너무너무 자유롭죠. 이가요, 길게 가는 사람은 1년 가고 보통 6개월이면 일단 지긋지긋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자괴감 모드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은퇴에 제일 크게 겪는 첫 번째 어려움은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시간의 주관자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주관자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자괴감, 이게 이제 제일 어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일이 없는 것이죠. 은퇴를 준비한 사람들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핵심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은퇴한 후에 일이 없는 사람은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퇴한 3, 4년 전부터 은퇴 후에 할 일을 준비를 하시라고 꼭 권합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주변으로부터의 대우의 차이. 그래도 내가 부지점장까지 했는데 또는 내가 그래도 국장 출신인데 뭐 이런 자부심들을 다 갖고 퇴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1년 지나보십시오.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식충이 소리 듣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받는 대우, 이것에서 큰 차이가 나버리죠. 이 세 가지는 생각보다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퇴임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허세를 포함해서 이제 폼을 잡으니까 퇴임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사실 본인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큰 병이니까요. 절대로 허세 부리지 마시고요. 퇴임하고 자기가 힘든 거, 괴로운 거, 너무 안 돼서 자괴감이 드는 거, 심지어는 나를 저렇게 대우할 수 있어? 이게 속에 쌓아두면 병이 되니까 일단 그거 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출하시다 보면 해결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육체가 자꾸 노화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일이 없다는 공통점. 일을 한다는 것이 가장 뇌를 집중적으로 쓰고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가장 응축적으로 발휘해서 행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향한 자신의 정신, 육체의 사용, 이것이 우리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이거 잊지 마시고 얘를 이제 중심에 두시고요.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취미가 없잖아요. 일단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관계 폭이 좁아집니다. 우리가 활동을 할 때는 관계폭이 넓을 수밖에 없어요. 직장, 다른 회사들, 다른 직업분들, 여기서 이제 계속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판매 행위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만남이거든요. 그 안에서 또 굉장히 좋은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 안에서 굉장히 또 좋은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이제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퇴임을 하고 나면 관계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자꾸 동창 찾아가고, 물론 동창이 좋은 친구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퇴임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취미로 준비하실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꼭 준비하시길 바라요.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만들기 종류도 되게 많이 하시죠. 목공소에 언제라도 가면 혼자 목공으로 만들던 걸 계속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요. 취미생활 하실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어쨌든 혼자 결정해서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취미를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정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는 몰려서 하기 때문에 조금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막 내가 우울감이 들고 막 이럴 정신도 사실은 없어요. 퇴임을 하고 나면 그 모든 게 그대로 표층에 그냥 튀어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때 특히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취미와 관련된 걸 하면 기쁨이 오니까 그 자신의 정신 상태를 잘 제어할 수, 이거 이제 자기조절 능력이라고 하는데, 자기조절 능력이 취미를 통해서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이미지상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 걸 예를 들어볼까요? 서핑.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비싸 보이죠? 아니에요. 사실 그거를 처음에 이제 보드를 빌리고 배워야 쓰니까 그때는 돈이 들죠. 그렇지만 그 단계를 넘어가면 보통 이제 보드를 어느 정도 지나면 사게 되거든요. 뭐 중고를 사도 되니까. 걔를 그냥 차에 싣고 다니면 공짜예요. 예를 제가 드는 거예요. 등산을 가는데 저는 신발하고 스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새 한국산이 너무 정비를 잘 해놔서 전부 계단이거든요. 계단은 스틱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는 스틱이 막 엄청 무거워 싼 거를 사느라고 이런 거 안 돼요. 스틱 같은 건 엄청 가볍고 튼튼한 비싼 걸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봤자 한 번 사면 몇 년 쓴다? 10년 써.
신발은 2, 3년, 등산을 많이 해도 2, 3년은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장비를 써도 되죠. 근데 제가 조금 웃기는 거는 한국 산에 가면 옷은 엄청나. 근데 스틱은 시원찮아. 이거 아니에요. 그 운동을 하는데 핵심이 되는 것들은 조금 비싼 걸 사도 사실은 월 평균으로 따지면 전혀 비싸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기 바라고요. 허세를 위한 비용. 테니스를 치고 갔는데 꼭 테니스용 바지와 테니스용 캡을 써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티셔츠 입고 여름에는 짧은 바지, 겨울에는 뭐 긴 트레이닝 입고 이렇게 하셔도 자기 몸에 잘 맞는 트레이닝을 입으면 그것도 되게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돈 들여서 하지 마시고요. 다만 테니스 라켓 같은 것은 내 몸에 딱 맞는 라켓을 발견하느라고 이런 것들은 돈을 써도 써봤자 라켓 한번 사면은 아무리 짧게 써도 3년은 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돈 많이 들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운동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요, 기술을 조금 요하는 것을 해보시기를 권해요. 이게 이제 제 친구 얘인데 퇴임을 해서 퇴임 얼마 전에 계속 선언을 하더라고. 나는 정말 미친 듯이 놀 거야. 근데 이내 제목하고 아주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에 빠졌어요. 이게 조금 진지하고 자기 인생에 솔직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빨리 우울증에 빠집니다.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박수쳐요. 잘된 일이라고. 그 우울증조차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을 그냥 허세로 살다가 계속 마음속으로는 공허함을 갖고 그러다가 죽게 돼요. 이건 아니에요. 이 친구는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오는 우울증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우연히 길을 걷다가 길가에 있는 목공소를 본 거야. 그럼 이제 집에를 갔는데 계속 집에서도 그게 맴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시골에서 뭐 뚝딱딱 만들고 이런 걸 자기가 되게 좋아했던 그 기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결국은 그 목공소에 가봤더니 이제 공방이 있어서 목공방을 다니기 시작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처음에는 배우러 다녔는데 그게 한 3개월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 한 번에 목공방에 가는 것을 기다리면서 일주일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완전히 우울증 고치고요. 지방으로 이주해서 몇 사람이랑 목공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걸 가지고 뭐 엄청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꽤 호구지책을 하고 아주 즐겁게 현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취미를 하신다면 지금 제가 목공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기술이 없어서 좀 연습을 통해서 그걸 몸에 익히는 그런 종류를 저는 권해요. 왜냐하면 그게 성장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퇴임하고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그냥 재밌는 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조금씩 기술의 면에서 성장하는 그런 종류의 취미를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보시면 그 성장의 기쁨이 여러분들을 안정화시켜 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꿈도 더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꿈을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조차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 시간 뽀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본격적으로 나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처음의 기회인데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나 즐거운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채워갈 시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5, 60대 퇴임자들 등산하지 마세요 라는 영상을 만들었더니 조회수가 막 폭발적으로 나긴 했지만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비판은 저는 합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등산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을 잘못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해의 소지는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답글을 달고 저도 사실은 등산 엄청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 되고 제가 트레킹 등산을 엄청 좋아해서 사실 굉장히 자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나의 나의 즐거움 너무 가고 싶어 트레킹할 때 너무 행복해 이걸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간을 소비하기 위해서 등산을 하거나 트레킹을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야. 다른 거 다 똑같습니다. 골프 시간 엄청 많이 들죠. 좋아요. 그렇지만 그 골프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시간이 나에게 너무 즐거운 시간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즐거움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죠. 제가 그런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 할 일이 없어서 시간 뽀개기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즐거운 것도 자신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돼야 돼요. 이 얘기를 정말 꼭 드리고 싶었어요. 꼭 가지셨으면 하는 것은 꿈이에요.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요리할 줄 알고 꿈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퇴임 후에 행복하다고 맞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자는 우리의 생존, 삶과 관련되고 그 생존 삶의 영역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일의 꿈입니다. 그래서 퇴임 전에 내 꿈의 방향,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적어도 1년 동안 충분히 숙고하시기 바라요. 저는요 나이가 60 됐을 때 이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있었던 일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때 적극적으로 저의 꿈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고 나의 정말 본성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이게요 페르소나 때문에 가려 있습니다. 저는 엄마의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할 만한, 엄마가 칭찬할 만한, 조금 그게 확장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게 좋다고 하는 이것을 나의 욕구인지 제가 착각하고 삶을 살아왔으니까 제 꿈이 뭔지가 선명하게 안 보였어요. 60이 돼서야 치열하게 본성적인 욕구를 찾기 시작했고요.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쭉 되뇌이면서 그중에 페르소나적인 건 다 제치고 내가 해왔던 것 중에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요소를 합치니까 제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사람이 성장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건 결국은 이타성의 실천인데, 그래서 이타성의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 안에서 멘토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제일 어울리고 내가 제일 바라는 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게 꿈이에요. 또 하나는 거기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책상머리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과 경험을 통해서 해야지. 그래서 그냥 저는 여행 작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정말 엄청난 아름다움, 그 안에 있는 엄청난 지혜, 역사 속에 숨어있는 교훈들, 이런 것들을 흡수해서 이타성의 자기 개발을 하는 네트워크의 컨텐츠로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그 꿈을 찾을 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퇴임하기 전에 그걸 발견하셔서 미리 준비하고 나오시면 여러분들은 기가 막힌 그런 노후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50대 퇴임을 하셔도 60대 퇴임을 하셔도 마찬가지인데 자녀분들이 다 장성을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대부분 대학 졸업하고 독립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괜히 걱정하고 계시죠. 아이들을 완전히 독립시키는 게 어찌 보면 아이들의 꿈을 실현하는, 또는 꿈의 배경을 만들어주는 일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완전히 홀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냥 신경 쓰려고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신경 쓰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시기를 맞이한 거예요. 이때부터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추구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50대, 60대 은퇴한 이후라는 것은 정말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거 잊지 마시고, 두 번째는 나는 나이가 들어서 특히 디지털 오리엔티드 되지 않아가지고 이것도 어색하고 저것도 어색하고 유튜브 카메라 만들 줄 모르고, 하여튼 나이 들어서 자기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나이가 들었더니 책이 잘 안 읽혀. 아이고, 여러분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50대, 60대야말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실력이 좋을 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정돼요, 안 돼요? 인정되시죠? 왜냐하면 지혜가 쭉 쌓여와서 그것이 두뇌에 응축된 상태로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다 붙어 있어요. 몸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5, 60대보다 여러분들이 30대의 자신을 비교해 보세요. 피지컬한 힘은 조금 세일지 몰라요. 인간으로서의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차원에서 보면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능력이 좋은 때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노인 행세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도 괜히 느리게 하시려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뒷짐짓고 걷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자신을 늙게 만들고 자신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능력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제서야 인생 전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그래서 키시미치로의 미움받을 용기, 이거는 누구나 다 읽으시죠? 후반부에 가면 공동체 감각, 자기 수용, 타자 신뢰, 타자 공헌이라는 과제가 나와요. 이 얘기 상세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생략합니다. 결국은 철학과 심리학의 끝은 우리의 삶이 타자 공헌, 다시 말해서 이타성의 삶에 의해서 가치와 의미와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의 최종적인 메시지예요. 이거 못 읽어내는 분들이 많으셔서 여러분들 제 얘기 듣고 키시미치로의 미움받을 용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0대 60대 은퇴 시기가 되잖아요. 이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젊을 때는 그게 안 보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 우리가 완전히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로운 상태가 됐어. 능력이 최대치야.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제대로 박혀서 우리가 의미와 재미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타성의 지향성을 갖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5, 60대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멋진 새 출발을 할 거야 라는 선언을 하시고 삶을 살아가시길 꼭 권합니다.
자, 이제 제일 어려운 거죠.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얘를 저도 엄마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요, 교수가 만으로 65세까지 정년인 건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제가 3년 반을 미리 조기 퇴임을 했어요. 아이고, 그 좋은 교수직을 미리 퇴임을 해버렸단 말이야. 아이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수직은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저에게 어울리는 그런 직업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엄마가 어릴 때부터 교수 공부.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되고 여태까지 삶을 살아온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것이 많긴 했죠. 그러나 그 부자유로움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회사를 차려서 대표이사를 하고 있고 유튜브 찍고 있고 책 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처럼 막 홍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캔 대학 같은 거 만들어서 정말 성장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학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대중과의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가고 엄청 재밌어요. 저희 인생을 찾은 거예요. 지금 정말 김익환다운 김익환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얘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방법을 두 가지로만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제가 매월 인생 지도 그리기를 반복해서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월 버킷리스트를 개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킷리스트 장난으로 생각하시면 큰 탈 납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그거 안 하고 죽으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 이런 거거든요. 이거 목숨을 거는 거니까 정말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사중창단의 피아노 반주자 하나에서 5인조 공연 그룹을 만들어서 1시간짜리 무료 공연을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제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기의 자유, 자기의 음악에 대한 사랑, 조화를 꼭 글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성이 맞은 그런 음성으로 표현하는 뭐 이런 꿈을 시간이 엄청 걸려서 발견한 버킷리스트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자꾸 해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방향으로 자기의 꿈을 가져갈지가 조금 선명해져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생 지도 그리기는 일단 가운데 자신의 꿈과 목표를 쓰는 건데 확정이 안 돼 있을 때 있잖아요. 현재 그것이라고 추정되는 걸 그냥 메모해 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건 확정은 안 돼요. 이게 1년이나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활 영역을 보통 나누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왔던 일이나 현재 하는 일, 또는 뭐 일이 두 가지 종류면 일 두 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은 뭐 가족 관계, 이 관계 영역이 있죠. 그 이외에도 뭐 넓은 관계가 있으니까 인간관계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항상 우리는 자기 성장을 꾀야 되니까 성장. 제가 제일 중시하는 거, 노는 거, 향유라고 하는데요. 사실 내 쉼, 여행, 놀이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영역으로 잡아서 종교 생활을 중시하는 분들은 종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난달에 내가 했던 거를 두 가지씩만 써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세 달에 그 영역에서 꼭 하고 싶은 걸 한 개씩만 써보시는 거예요. 얘를 점형으로 생각하니까 저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2달 쓰고 3달 쓰고 4달 쓰고 이렇게 하면 자신의 바램이 어떤 방향으로 수렴되어 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지난달에 했던 것하고 자기의 바램은 일반적으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엉겁결에 또는 우격다짐으로 그걸 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만 자기가 바라는 그것을 그 영역에서 하는 때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인생지도를 매월 하면서 자기가 바라는 방향으로 조금씩 끌고 가고, 또 이것을 매월 쓰게 되면 자기가 바라는 것의 구체적인 방향 같은 게 더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한 상태에서 내 꿈의 방향이 이런 거 같아. 그 다음에 하실 것이 그것을 자기가 구체적으로 실행할 직업명 또는 프로젝트명, 일의 이름 같은 것으로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치를 넣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타성의 자기 개발을 하는 10만 명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거야. 이런 어떤 구체화의 과정을 넣으시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혹은 직업적 과제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시면 꿈을 발견하시게 돼요. 제가 한 가지 더 꼭 권하고 싶은 거는, 이게 술을 드시면 계속 정치 얘기를 하세요. 저는 정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해와 충분히 관여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정확하지도 않은 정치 얘기를 엄청 화를 내가면서 하시는 분들, 이거 너무 낭비예요. 정치 얘기를 하시려면요, 자신의 이해관계랑 잘 결부시켜서 정치 현상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치 이론이나 보통 우리가 정치사라 그러죠. 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정치 논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치 논쟁을 하시려면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하고 하셔야죠. 그게 아니면 꿈 얘기를 좀 꼭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 요새 이거 했더니 너무너무 즐거워 등등의 이야기. 그걸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또 내가 꿈꾸고 있는 걸 다른 친구들이랑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그 꿈이 더 구체화되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어느 정도 찾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장벽이 이렇게 높아 보여요. 나는 자유로운 여행 작가를 하고 싶은데 언어가 전혀 꽝이네. 영어도 시원치 않네. 이게 산이 너무 높아. 높은 산에 가로막히면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나 안 될 것 같아. 꿈은 있지만 그건 나한테는 좀 어려워. 이거 큰일 나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뭐라고요? 현재 엄청난 능력과 시간까지 주어졌잖아요. 아니 영어 어느 정도 하는데 여러분들 루틴 가지고 제대로 달려들면 1년이면요 꽤 자유롭게 여러분들 영어로 적어도 듣기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말하기는 거기다가 실력을 이미 붙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벽이 아니에요. 5, 60대에 퇴임하고 난 다음에는 난 그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더 좋아. 그건 나는 내 실력을 가지고 반드시 넘을 수 있고 그 실력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쁨을 또 느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확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